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자, 어제 빅 이벤트가 있었죠. 밤에 잠 못 자고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고, 하락 시나리오가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음, 어제 그러니까, FOMC 하고 나서 이제 처음 발언에서는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이제 이후 30분 뒤에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거듭 이제 저는 이제 가격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시장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에 대해서 하락이 이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한 3% 정도? 예, 3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 3%니까 한 2%, 3%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일봉상 지금 보면은 이제 저점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자동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이 또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하죠. 이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인 어 이제 지지선이 붕괴된다 하면서 이제 그 추가적인 좀 패닉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어제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거래량이 늘었고,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떤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하락을 보일 때 거래량이 느는 경우와 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조금 나오는 물량을 좀 받은 거예요. 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으로 이렇게 물량을 받아가면서 내려오죠. 그럼 머지않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장의 반응을 봐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반응은 일단 저가 매수를 들어가 보자. 그래서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를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이제 올랐다가 어, 크게 내리면서 이 거래량이 많이 치솟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일단은 예, 내려오면서 이게 거래량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받은 거예요. 물량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하락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물량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아직은 그렇게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 15분, 30분 이렇게 보면은 어제 예상을 써놨는데 이 예상이 거의 맞아버렸어요. 하락 예상 맞은 것은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이제 하락이 이렇게 예상대로 하락이 됐고 이 지지선이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요 가까운 이 지지선이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또 여기 지금 10월 21일 이 지지선은 좀 중요합니다. 예, 이 지지선이 지금 무너질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도 무너질 가능성도 좀 꽤 있어 보이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장에서 이게 이제 방어가 된다면, 향후에는 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지금 모습 보면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하락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게 못 가버린다. 그러면 이게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할 때 못 가면 꺾여버리고, 내려가려고 할 때 못 가면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쌍고점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입니다. 원리. 자, 지금 뭐 연준 이야기는 뭐 핵폭탄급 이야기고, 그거에 대해서 그 악재에 해당하는 만큼의 하락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시장이 방어를 해줘 버린다. 그래도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악재가 나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악재에 걸맞는, 그 악재에 맞는 하락이 실현이 돼 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 악재를 만약에 시장이 소화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 악재는 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9월달 이제 연준 발표는 그 악재의 힘을 그대로 발휘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이때만큼 그 악재의 힘을 발휘를 할까?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고, 이 지지점 지켜내는 거, 전저점 지켜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저점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일단 175 정도까지는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요 사이 한 이 정도, 183이나 이쪽으로 이게 이 지지선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패닉에 빠질 거고, 그러면 상당히 밀린다고 봐야 되고, 이 사이에 나오는 이벤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나오는 이벤트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해 주는 거, 뭐 CPI나 고용 지표나 그다음에 미국 중간 선거, 그런 결과들이 여기에서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12월 12월 또 연준 금리 인상,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방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큼을, 그러니까 이 연준 발표에서는 이만큼을 하락을 시켰는데, 이번 연준 발표가 뭐 기껏해야 뭐 한 이만큼 하락 시키는 것만 작용하고 그 더 이상 작용을 못 한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연 이번 발표로 인한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 또 이 저점이 지켜질지,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자, 어제 보면은 이 하락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냉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 뭐 가장 큰 관건은 나스닥하고 테슬라도 이 전저점을 지켜내는가. 자, 근데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지금 거의 이건 전저점을 깼다고 봐야 돼요. 전저점을 깼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한호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뭐 좀 희망적인 것은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좀 이따 봐야겠지만, 보통 우리나라 시장 이제 장 시작되고 나서 나오는 이제 선물 지수 보면은 대충 이제 그날 분위기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깨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 보이고, 좀 아마존 깨져버렸죠. 빅테크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만 좀 살아있고, 엔비디아 여기도 좀 반등을 해서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하락을 대비해서 상승했던 시기에 최대한 많이 상승을 뽑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하락이 전저점을 깨지 않게. 지금 테슬라는 여기서 조금 하락폭이 조금 더 컸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구역을 딱 확보할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 좀 하락이 좀 그 권역이 좀 가까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상승을 많이 시켜놔서 이번 하락이 나와도 조금 안전하게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른 종목들이 좀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지금 퀄컴도 지금 거의 이제 이쪽에 가깝고, 그리고 지금 또 실적도 좀 안 좋게 가이던스가 나와서, 그다음 이제 이렇고 좀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상황이 안 좋고요. 아마존이 완전 깨져버렸고, 또 아마존이 또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이 꽤 크기 때문에 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했을 때 좀 물량을 많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네, 보자면 지금 뉴스들이 이제 다 이렇게 매파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매파 발언에 미 증시 쑥대밭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는 중국의 1호 매장을 폐쇄했다. 이건 좀 좋지 않아요. 예. 매장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죠. 특히 1호 매장은 상징적이죠. 파월의 공격적 금리 인상 시사. 예.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처럼 이렇게 나쁜 말만 한 게 아니고 무서운 바람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속도로 늦추되 인상 지속한다. 여기 기사가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제가 봤을 땐 괜찮은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제 좀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크게 더 반응을 보였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0분 뒤에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조짐이 없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 좀 더 가야 한다. 썸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만 더, 좀만 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또 희망적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와 각종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다면 금리 인상은 일시 멈춤은 시기상조다. 예.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우리가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예, 속도 조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좀 더 가야 된다. 예. 뭐 지금 좀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보다 금리 더 높을 것이다. 예. 조기 중단보다 속도 조절을 통한 지속의 방점을 찍은 파월은 이게 우리가 원하던 말이었어요. 예, 사실 조기 중단할 것을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속도 조절을 좀 해줘라. 근데 그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작 기다리던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 시즌이 마무리된 뒤 최종적인 정책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 예상을 좀 빗나가는 건데, 예,
사람들은 조금 당초 예상했던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금리의 고점이 한 5%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 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현재 0.75씩 올리는 이런 빅스텝을 계속해서 밟아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세게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길게 갈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은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 그런 얘기 해준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무서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유화적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근데 시장은 지금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매파적인 발언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거 좋은 말이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금보다 덜 공격적인 금리 인상 나올 수 있다. 그럴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러면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의가 될 수 있다. 근데 다음은 12월이고 그 다음은 2월이에요. 그 다음은 좀 너무 좀 멀죠. 지금 12월 13일, 14일, 그다음에 1월 30일, 2월 1일.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너무 멀고 여기는 좀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냥. 근데 그럴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이 말을 해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지고 확실히 수개월간 1년의 하락세가 확인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다. 예. 그 금리 인상 속도는 다 뭐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늦추려면 늦출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꼭 인플레이션 지수, 뭐 CPI 뭐 이거와 정확히 이렇게 비례하게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표에 매달리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되게 좋은 발언인데 시장은 전체 문장에서 그냥 안 좋은 것만 쏙 뽑아가지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더 올릴 수도 있다. 그 말. 예. 그만큼 이제 이 가격이 사람들의 지금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이것이 좀 미리 좀 김칫국을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을 할 시기가 되어서 상승을 한 게 아니고 미리 좀 김칫국을 마시면서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제부터 이제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달래준다면 반등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나머지 연준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또 리포트들이 더 무서운 이야기를 막 쏟아낸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CPI 발표 나오는데 그게 또 이제 물가가 높게 나온다.
그럼 악재의 연속이 되면서 쭉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아마 연준 위원들이 뭐 미국의 CNBC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어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상되는 것은 아마도 연준 그 다른 의원들이 현재는 빅스텝을 가고 있지만 이 파월 의장 말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막 빅스텝을 막 밟아간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 조금 이제 스태핑 다운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당장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은 조금 이 정도에서 좀 방어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언들 쏟아져 나오는 발언들에 좀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 관건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그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이걸 해서 이제 역금융 장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이제 이 적용이 되고 실적이 이제 다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제 이 금리 올리는 걸로 해서 이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신용도가 이제 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돈맥경화라고 하죠. 이 돈이 잘 안 돌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식의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S&P하고 이 무디스 이런 기관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데 이제 국가 신용 낮춰버린다는 거나 어떤 기업에 대한 뭐 신용도를 낮춰버린다거나 그러니까 무디스가 뭐 영국이나 일본, 한국 이런데 신용도를 탁 낮춰버린다거나 이런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용 문제가 딱 대두가 되면서 위기감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좀 교과서적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신용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이 이후에 누가 이제 자꾸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CPI와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또 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모습을 보면은 이게 무너질 때 받아주는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받아주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무턱대고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좀 차분하게 이번 하락은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 좀 차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급락식으로 가진 않고 약간 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증시 유니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우리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